안녕하세요. 오늘 야외 고고학 2주차 수업이 되겠네요. 자, 오늘은 지난 첫 시간에 예고해 드린 바와 같이 어, 야외 고고학에서 다루는 유적 요구 중에 구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 사람들의 이제 삶, 생활과 관련되는 주거, 어, 어, 흔히 우리가 이제 선사시대 사람들이 살았던 삶의 터, 집자리, 이것을 이제 주거라고 이제 주거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어, 이 주거지가 인간의 기술과 노동력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그 시기는 이 구석기 시대의 다음 단계인 이제 신석기 시대에 들어와서야 이제 비로소 그런 어, 인간의 노동력에 의한 그리고 기술이 가미된 그런 집이 지어진다. 집자리가 이제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구석기 시대는 뭐, 세계사적으로 보면은 인류가 유인원에서 진화해서 고인류가 탄생한 그 시기부터 아주 먼 시기죠. 지금 고인골 화석이 이제 발견되는 그런 추세로 봐서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 700만 년 전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고, 뭐 얼마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역사 교과서에 나오던 그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이건 뭐 400만 년 전이니까 이거보다 훨씬 더 소급되어 있는 그런 시대에 이제 이미 인류가 출현을 했다. 막 그때 당시에 바로 도구를 사용해서 이런 집자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살았다고는 할 수 없겠죠. 도구 자체도 석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 그때 제작할 수 없었던 그런 시기였겠지만, 어쨌든 대체로 우리가 이제 도구가 처음 제작되던 그 시기는 대체로 뭐 한 350만 년 전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해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구석기 시대의 출현이 좀 늦다고 해야 되나요? 뭐 그렇게 이제 보이는데, 대체로 우리가 이제 가장 빠르다고 이야기하는 이 북한의 상원 금운모루 유적이라든지 이 충북 단양의 금굴 유적이라든지 동굴 유적이죠. 그리고 연천의 정곡리 구석기 시대 유적, 뭐 이런 것들이 학자에 따라서는 70만 년 전 또는 30만 년 전 또는 13만 년 전, 뭐 여러 가지 아직 견해들이 이제 정리가 되지 않고 여러 견해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대체로 이제 이 연천 전곡리 구석기세 유적, 이것이 이제 소위 그 지역이 이제 현무암 화산 폭발 지에 의해서 용암이 분출해서 이루어진 그런 지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용암이 분출하는 과정에서 화산재가 덮이고, 이 덮여 있는 화산재의 연대 측정 결과가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5만 년 전까지 내려오는 그런 결과도 있고, 대체로 13만 년 전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서, 대략 우리 한반도에 나타나는 전기 구석기 시대라는 것은 빠르면은 뭐 북한의 자료는 잘 이 분석 데이터가 없어서 모르겠지만, 대체로 30만 년 전에서 13만 년 전 그 사이 어떤 시기에 이제 전기 구석기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13만 년 전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전기 구석기 시대죠. 구석기 시대는 전기, 중기, 후기로 이렇게 나누지만, 전기는 한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뭐 경우에 따른 70만 년 전, 30만 년 전, 13만 년 전 이렇게 이제 보고 있지만, 그때부터 신석기 시대가 시작되는
후기 구석기 시대가 이제 끝나는 그 시기가 이제 12,000년 전 그 시기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자,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구석기 시대 문화 양상 전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이제 한국 선원사고과학 시간에 이제 별도로 또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집중적으로 구석기 시대의 사람들의 생활 모습과 그리고 주거 형태가 어땠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사람들이 남긴 유구이니까 무덤 같은 게 있을 텐데, 그것은 아직까지 자료가 확실치 않다. 알려진 자료가 확실히 구석기 시대에 무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지금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다만 구석기 연구 학자들에 따라 가지고 무덤이 있다. 그 무덤 형태는 뭐 흥수아이라고 하는 그런 그 자료를 이제 제시한 게 있지만, 그것을 말미에 잠깐 언급을 하고 이제 이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 사람들의 삶의 흔적으로서 이제 주거, 무덤 이런 것들은 그다지 한반도에 지금 고고학 자료로서 알려진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조사된 예도 이제 별로 없다. 그래서 다만 이제 구석기 시대에 이제 특징적인 유물인 타제석기들이 구석기 시대에 만들어져서 사용됐던 타제석기들이 출토되고, 그리고 이제 그 주위에 이제 또는 그 지역의 이제 환경 조건이 생활하기에 적합한 그런 환경 조건을 제공하는 어떤 특정한 뭐 어떤 그 지형 이렇게 이제 나타날 때 거기를 이제 구석기 시대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었다, 주거지였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런 자료를 중심으로 이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이제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어떤 환경 조건에서 어디에서 살았던가, 어떻게 살았던가, 그러니까 집을 짓고 살았던가, 아니면 야외에서 그냥 이동 생활을 하면서 그냥 들판에 그냥 이렇게 이제 임시거처로서 그냥 자연 지형 지물을 이용해서 살았던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자, 그걸 알려면은 우리가 이제 구석기 시대, 다음에 신석기 시대도 마찬가지고, 아득히 먼 선사 시대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인간이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경우가 이제 대단히 많죠. 그것은 당연한 이치이죠. 자, 그러니까 이 구석기 시대는 굉장히 환경의 영향을 이제 많이 받아서 삶을 영위했다. 자,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의 주거라든지 이런 생활 모습을 우리가 이제 알려고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은 그때 당시 이제 자연 환경에 대한 이해가 이제 필수적이라는 거죠. 자, 전반적인 자연 환경에 대한 구석기 시대의 자연 환경에 대한 정리는 한국 선원사 고고학 시간에 이제 공부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까지 하면은 많은 분량이고 또 중복되는 그런 강의니까 여기에서는 그 결과로서 한반도의 구석기 시대 유적이 나타나는 그 지형 조건, 자연 조건, 뭐 어떤 곳에서 주는 구석기 시대 유적이 나타나는가. 자, 이것을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그런 환경 조건이 나타나는 곳에 그 사람들이 살았다. 삶의 터전이었다. 자, 그리고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집을 짓고 살았느냐, 아니면 그 자연 지형 조건, 환경 조건을 그대로 이용해서 살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되겠죠. 자, 우선 우리가 유적 입지라는 말에는 그 유적이 분포하고 있는, 위치하고 있는 곳의 주변 환경을 상당히 이제 많이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적이 어떤 곳에 자리 잡고 있는가, 유적이 거기에 자리 잡을 수밖에 없었던 환경 조건, 좋은 적합한 환경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유적이 입지하게 되는 거죠. 자, 구석기대 역시 이제 마찬가지죠. 자, 이 사람들이 생활을 하고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 생활과 경제 활동에 적합한 장소를 선택을 해야 된다.
자, 그런데 우리는 흔히 알다시피 이 구석기 시대는 정착 생활을 한 게 아니라 생계 활동을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그때 당시에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주로 육식 위주의 이제 식단을 마련해서 주로 이동 생활을 하면서 야외에 서식하고 있는 이런 그 동물들을 사냥해서 이제 육식을 이제 하면서 생계를 유지해 나갔죠. 자, 그러니까 그 동물군이 이렇게 얼마나 어떤 지역에 어떻게 많이 분포하는가, 이것이 이제 그 사람의 삶의 터전을 결정하는데, 유적을 입지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장소로 이제 작용을 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 구석기 시대, 후기 구석기 시대 이제 차이가 있죠. 그것은 또 이제 그 선원사 고고학 시간에도 공부를 하지만, 어쨌든 전기 구석기 시대는 자연 환경 조건이 더 혹독한 빙하기에 이제 있고 이랬으니까 그에 적합한 동물인 큰 동물군, 대형 동물군, 그러니까 털코끼리, 맘모스, 뭐 동굴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서식을 했죠. 그리고 맘모스라든지 동굴곰의 이제 화석 뼈들이 이제 발견이 되곤 하죠. 자, 어쨌든 이런 생활과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곳에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자리 잡고 살았다. 자리 잡고 산 게 아니라 일정 정도 살다가 동물이 또 다른 데로 이동을 하거나 또 사냥을 하고 사냥감이 부족하거나 없어지거나 이러면은 다시 사냥감이 풍부한 곳으로 이제 또 이동해서 생활하고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입지 조건이 이제 왜 중요하겠어요? 뭐 앞에 되게 설명을 했지만 선사시대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환경의 지배를 이제 많이 받으니까 그 입지 조건이 대단히 이제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뭔가 그때 당시 사람의 기술력과 노동력으로 해결해낼 수 없는, 자연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 단계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입지 조건이 이제 중요하다. 자, 그러면은 유적 입지 조건을 먼저 이제 분석을 하면은 구석기세 사람들이 어떠한 지형 조건을 갖추는 곳을 생각을 해서 고려해서 삶의 터전을 마련했는지 이걸 이제 이해할 수 있다. 그건 거꾸로 이제 유적이 입지하고 있는 유적 그 자체의 주변 환경을 이제 분석하면 그것을 이제 알아낼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석기 유적의 분포를 결정짓는 여러 입지 조건이라는 것은 그때 구석기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그네들의 이제 삶과 경제 활동에 적합한 장소가 어떤 장소라는 것이 나름대로 이제 정해져 있었던 거죠. 부지불식 간에 서로 공유하고 있었던 거죠. 요즘 같이 이제 제도나 법으로서 그렇게 이제 그런 지역에 저기 삶의 터전을 잡고 있는 게 아니라 그네들의 어떤 환경의 적응 과정에서 그것을 이제 터득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생활 영역과 이제 관련되는 그런 유적이 이제 입지를 한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유적의 분포, 입지, 양상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활동 범위를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다. 자, 대체로 구석기대 사람들은 좀 더 이제 동물에 좀 더 가까운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진화가 조금 지금처럼 덜 된 그런 이 상황에 있었던 그런 그 어떤 동물적 특징이 강했으니까 아마 지금보다는 활동 범위가 상당히 이제 넓었을 거예요. 지금 활동 범위라는 것은 걸어서 또는 뭐 저기 신체 활동을 통해 가지고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고 내가 어느 범위 어느 거리까지 이렇게 이제 이동하면서 이제 활동할 수 있는가. 자, 이것이 대체로 고고학적 연구에 의하면 대체로 인간이 일일 생활권, 그러니까 혼자서 어떤 경제 활동을 하고 삶을 영위를 하고 이런 활동을 하는 그 하루에 활동 범위가 이제 4km 정도 반경이라는 거죠. 4km 범위. 그러니까 이제 구석기세 사람들은 이거보다는 범위가 좀 넓었겠죠.
왜냐하면은 동물을 사냥하면서 쫓아서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하면은 지금처럼 뭐 경제 활동에 필요한 4km 이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4km 이상의 이제 활동 영역을 이제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음에 이제 각 유적 몇 사례를 가지고 어떤 지형 조건을 갖춘 것이 유적이 분포하는지 이것을 이제 알아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런 그 지금까지 조사된 구석기 시대 유적의 소위 분포 양상 또는 그 유적이 입지하고 있는 지형 조건, 환경 조건을 자세히 분석한 데이터가 이제 축적되고 하면은 소위 말해서 이제 구석기 유적이 어떤 입지 조건과 환경 조건을 갖춘 것에 입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이제 그 고고학 조사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구석시대 유적이 존재하는 경우가 이제 많은 사례를 통해서 이제 확인이 되고 있으니까 새로운 유적의 어떤 발견 가능성도 이제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이제 바로 입지 조건 분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지금까지 구석기 시대 유적을 발굴 조사를 하고 그리고 발굴 조사한 그 유적의 입지 조건과 자연 환경 이런 것들을 자세히 좀 분석을 해 봤더니 대체로 한 뭐 6개 정도로 이제 세분화된 그런 구석기 시대 유적의 입지 조건, 환경 조건이 이제 나타나더라.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로 이제 바닷가 또는 이 내륙의 육지의 강줄기유, 강줄기유역에 분포하는 이 소위 이제 해안단구 또는 하안단구 위에 이제 퇴적되어 있는 층, 윗부분에 퇴적층. 자, 이 바닷가의 해안단구 유적의 이제 구석기 유적으로서 가장 잘 알려진 유적은 이제 동해, 지금 묵호죠, 강원도 이 기공 유적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는 바닷물의 침식 작용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바닷가가 소위 말해서 뭐예요? 계단식으로 이렇게 이제 육지와 바다가 연결되는 부분이 계단식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자, 요것도 주로 소위 내륙의 강과 바닷물이 이렇게 만나는 그런 지역에 이제 한단구가 이렇게 많이 형성이 되고, 그런데 이제 유적이 입지하는 경우가 많더라. 자, 그런 거에 하나가 있고, 바닷가의 한단구, 그 다음에 이제 내륙의 강에 이제 물이 흐르는 큰 강물이 흐르는 또는 물과 접하는 그런 곳은 이 물이 흐르는 유로의 변경이나 또는 물의 양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그 강 기슬 그러니까 강의 양쪽 둔턱 지역이 이 소위 계단 모양으로 이제 당구면이 이렇게 형성이 돼요. 이 계단으로 이렇게 이 계단상의 지형으로 이렇게 이제 물이 이렇게 흐르고 그 좌우에 이제 계단상의 지형으로 이제 이 당구 지형이 형성되는 거 우리가 이제 당구라고 그래요. 그게 이제 강의 내륙 육지에 이제 강의 이 소위 강변에 형성되어 있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하안당구라 그러고 바닷가에 형성되어 있는 그런 이제 우리가 해안당구라고 그런다. 자, 그 당구면에 위에 이제 그 위에 생활면이 형성이 되고 그 위에 이제 퇴적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때 당시 구석기 시대 사람들의 어떤 사용했던 이 석기들, 돌도구들 이런 것들이 그 퇴적층 속에서 이제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사람이 살았다, 문화층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거죠. 자,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이건 유적을 통해 가지고 유구가 확인이 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공주 석장리 유적의 하안 당구면에서 구석기 층에서 구석기 유물이 출토되는 층에서
뭔 기둥구멍 같은 게 이제 몇 개가 확인이 됐다고 이제 보고가 되어 있는데, 그로 봐서 한 당구면에 간단한 움막처럼 기둥을 몇 개 포를 세워서 이렇게 이제 움막처럼 집을 짓고 살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제 학자들도 있는데, 세계적으로 이제 보면은 아직도 이제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인공적으로 인위적인 이 기술에 의해 가지고 노동력을 동원을 해서 집을 짓는 그런 단계는 아니었다. 이래서 이제 그럴 가능성은 앞으로 있지만, 후기 구석기 시대 정도는 아직까지 이제 그 상세한 구체적인 이 주거 생활과 관련된 구조물, 다시 말해 집자리, 이거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거는 확인이 되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어요. 자, 여기에 이제 동해안 일대 바닷가죠. 파주, 장산리, 양구, 상무룡리, 홍천, 하와계리, 뭐 이런 여러 유적, 공주, 석장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한당구, 해안당구면에 형성이 되어 있는 대표적인 유적이다. 자, 여러분들은 뭐 이것까지 상세하게는 알 필요가 없고, 여기에 이제 몇 개의 대표적인 유적, 동해 기곡 유적, 그 다음에 공주 석장 유적, 그 다음에 뭐 최근에 조사된 이제 순천 월평 유적, 고래리 유적,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대체로 이런 것들은 대체로 이제 정기 구석기 시대도 있지만, 여기에 포함된 유적들은 이제 좀 늦은 시기 구석기 유적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주 평평한 그런 평탄지역에서 비교적 낮은 야트막한 산, 구릉, 그것을 이제 구릉지대라고 그러죠. 구릉지대하고 연결되는 그런 게 이 구릉의 아래쪽 평지와 만나는 그 지점. 거기에 이제 기반 풍화 때, 여기 이제 안반층이죠. 이렇게 지질 연대를 가지는 아무런 그 소위 그 부식되지 않고 이렇게 기반이 단단한, 이제 소위 우리 흔히 마사토 안반 뭐 이런 것도 이야기하는 그런 거죠. 이제 기반층, 그러니까 지질 시대 연대를 가진 그 위에 퇴적되어 있는 퇴적층에서 이제 구석기 유적이 이제 발견이 되는데, 대체로 이것은 이제 남쪽을 향한 그런 경사면에 양지 바른 곳이 그렇게 이제 유적들이 이제 나타나요. 자, 이 구석기 시대 유적이라는 것은 대체로 유물들이, 구석기라고 하는 그 유물들이 여기저기에 이제 산포되어 있는 그런 형상이지, 어떤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뭐 신석기 시대 이후부터 나타나는 집자리가 모여있다는, 이 집자리가 만들어져서 거기에 그 사람들이 사용했던 도구 유물이 놓여있다든지 이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구석기 시대 유적은 전부 다 이제 대체로 그때 당시 사람들이 이 도구를 사용하거나 제작하거나 뭐 했던, 활동하면서 만들어냈던 그런 유물들이 이제 퇴적층에 포함되어 있다. 특별한 유구가 없이 말이에요. 그죠? 포함층이다. 그래서 유물 포함층에 이제 주로 이제 이 구석기 유물이 이제 출토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자, 요 지역. 자, 대체로 이제 지금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이제 입지 요건 중에 위에서부터 이제 아래쪽으로 가면서 이제 점점 이제 빈도수가 적어진다. 그러니까 제일 많은 게 1번, 2번, 그 다음에 순서대로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특별한, 우리 한반도에서 특별한 지형 조건을 갖추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그래서 요 임진강 한탄강유역, 우리 경기 북부 지역이죠.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했다시피 여기에 이제 소위 용암지대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 위에 이제 퇴적되어 있는 퇴적층, 용암지대, 용암대지 안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용암대지는 어떻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화산 폭발에 의해 가지고, 화산 폭발에 의해서 용암이 흘러내려서 거대한 이 용암대지를 형성을 하고, 용암대지가 형성이 되면 그 위에 공중으로 치솟았던 많은 이제 화산재들이 서서히 또 이제 내려앉아서 그 표면에 이렇게 덮이게 되는 거죠. 그런 지형들이 우리가 이제 임진강, 한탄강 지역에 이제 용암대지에 이제
나타난다. 그 위에 이제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이제 삶을 영위했던 그런 흔적이 나타나는 곳이 바로 임진강 한탄강 유역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제 임진강 한탄강 유역은 임진강 한탄강 그 중에 특히 한탄강을 가보면은 아주 좁은 그런 강유를 가지면서 그 대신 뭐냐 굉장히 이 소위 이제 이 강단해면 이렇게 평지에서 강으로 깊이 연결되는 그 단해 부분이 가파른 절벽을 이루면서 이렇게 침식돼서 형성되어 있는 그런 이 현무암층을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이 화산암, 즉 이 화산 폭발에 의해서 이제 형성된 용암대지 위에 이제 물길이 형성이 돼서 흐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소위 동굴 뭐 관광 이런 게 가면 뭐 현무암지대 이제 이 종유석 이렇게 커가고 그 침식돼 가지고 깎여서 뭔가 이 아름다운 지형 조건을 형성하고 있듯이 그와 마찬가지로 물이 흐르게 되면은 이게 이 용암대지에 형성된 이 현무암층이 이 굉장히 좀 뭐랄까요 이제 물에 이렇게 잘 연마가 돼서 이제 깎여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탄강 물 이런 것들을 보면은 뿌옇게 마치 뭐 우리가 이제 목욕하고 뭐 비눗물 풀어져 있는 그런 형태의 이제 강물 색깔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전부 용암대지에 이제 이 강이 형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 주변에 이제 우리가 이 구석기대 이제 유적들이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지형 조건은 현무암지대라고 하더라도 앞에 봤던 내륙의 강줄기 속에 포함되어 있는 양쪽에 한 당구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우리가 잘 아는 한국 대표의 구석기 유적, 연천 정공 유적, 파주 금파리, 주월리, 원당 이거 전부 다 이제 임진강 한탄강 유역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철원장, 자, 대체로 요 시기는 우리 전기구석기 시대에 해당되는 그런 핸디엑스 주먹도끼, 소위 다른 말로 이제 아슐리앙형 주먹도끼 이게 이제 주로 출토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유적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다. 자, 여기 설명하는 유적 입지 조건이 그때 당시 사람들의 삶의 공간이었는데 구체적으로 주거가 어땠는지는 알 수가 없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석장리 이런 사례로 보면 당구면에 이렇게 이제 구석기 유물들이 뭐 대규모로 이게 출토가 되니까 뭔가 거기에서 이제 생활을 했을 텐데 집을 짓고 살았는지 아니면 거기에 뭐 다른 뭔가 뭐 구조물을 만들고 살았는지 그것은 지금 확인할 방법이 이제 없다. 이렇게 이제 예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한당구면이라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물이죠. 물을 바로 가까이에서 이제 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당구면이 형성되면은 그 당구면이 형성되기까지의 아래쪽으로 물이 이제 계단상으로 점점 깊이 흘러서 당구면 위쪽에 이렇게 살게 되면은 거기에 비가 많이 오고 홍수가 난다고 하더라도 범람돼서 자기들 생활면까지 침범할 가능성이 없는 그런 입지 지형 조건이 이제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거기에 평지 지면보다도 단해면을 이루고 당구상에 그 지역은 아래쪽으로 이제 깊이 내려가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그 자연재 특히 이제 바람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막아줘서 좀 아늑한 공간을 이제 연출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또 이제 그때 당시에 적이 이제 주로 큰 동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일 테니까 그런 것들로부터 이제 스스로를 조금 자연적으로 이제 보호할 수 있는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아마 한당구면 이런 지역이 이제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이제 뭐 아주 이런 시기 뭐 우리나라 제일 이런 시기 이제 구석기 유적이 상원 검은모루 구석기 유적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전부 뭐야 그 동굴에 이렇게 이제 형성되어 있는 그런 유적이 되겠습니다. 자, 동굴 안 또는 이 바위 절벽 어떤 자연 지형상으로 이제 바위 절벽이 이제 소위 이제 그늘을 지우는 그런 이제 바위 그늘이죠. 그러니까 절벽. 그러니까 동굴과 바위 그늘. 바위 그늘을 우리가 암음이라고 그러는데 암음에 형성되어 있는 유적을 우리가 이제
암음 유적이다. 이제 거기에 이제 그늘이 지고 이러니까 이제 어두침침하게 이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암음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동굴 유적도 상당히 많은 수가 이제 알려져 있어요. 이것은 특히 동굴이라든지 암음이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이 바로 현무암 화산지대, 화산 폭발에 의해 가지고 이제 동굴이 이제 많이 형성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화산지대가 이제 충청북도 그 일대, 우리 제천, 단양 이런 데 가면은 석회암 동굴들 많이 있죠. 가본 적 환성굴 뭐 이런 여러 동굴들이 이제 있다. 그리고 제주도에도 역시 화산 폭발에 의해 가지고 섬 전체가 이게 이 돌들이 말이야 구멍이 숭숭숭숭 나 있는 이런 구멍으로 덮여 있고 그 덮여 있는 구멍이 나 있는 돌로 덮여 있고 또 지역의 이제 토양 자체가 새까만 어떤 그런 화산 폭발 작용에 화산재들이 내려앉고 이래서 이제 그런 지형과 토양 조건을 이제 갖추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 지역에 주로 이제 구석기 유적들이 이제 확인이 된 경우에 대체로 동굴 유적에서 이제 많이 확인이 되고 있다. 자, 그러니까 이 동굴 유적 요것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그때 당시 이제 동물들도 소위 말해가지고 바람을 막아주고 추위를 막아주고 이러니까 이제 동굴 안에서 살았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이제 동굴 안에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대형의 맘모스 뼈라든지 또 그 다음에 이 동굴 곰뼈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이제 경우에 따라 가지고 좀 이제 그 이전에 날씨가 이제 우리가 구석기 시대에 이제 빙하기 그 다음에 간빙기, 빙하기, 간빙기 이렇게 이제 네 번 이렇게 이제 되풀이 되는 과정에서 이 소위 말해가지고 이제 혹시만 빙하기 이런 이제 적합한 그런 생활 공간이 바로 이제 동굴이었을 때 동물도 이제 마찬가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소위 인간도 이제 이 자연 동굴에 이제 의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추위도 막아주고 비바람도 막아주고 이런 이제 따뜻한 그리고 이제 동굴 안은 이 온도 변화가 이제 적다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이 있고 또 동굴 안에는 그 바닥에 항상 이제 물이 흘러요. 바로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이 정화된 물이 흐르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이제 동굴에서 생활을 했다. 그것이 우리가 이제 고고학 조사를 통해서 동굴 유적 발굴, 동굴 유적 탐사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거기에 실제로 인간이 살았던 그런 흔적으로서 이제 구석기 유물들이 거기에서 대량으로 이제 출토가 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동굴을 생활 유적 주거 공간으로 이제 활용했다. 그래서 구석기 시대의 확실한 주거 공간은 바로 이제 자연적으로 형성된 동굴과 동굴 앞에 있는 이런 이 바위 절벽면에 그늘이 져 있는 이런 지역도 이제 절벽이 경우에 따라 가서 아래쪽이 이제 밑으로 푹 파고 들어간 그런 절벽들이 주로 많이 이용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도 비도 막을 수 있고 아늑한 따뜻한 그런 공간이 이제 만들어지니까 이 속에 이제 사람이 살았다. 자, 그러니까 이 속에 사람이 살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거기에 오랫동안 머물게 되면은 바닥면에 사람이 살면서 남겨진 여러 가지 잔적들이 계속해서 척처히, 층층이 퇴적이 되게 되는 거죠. 그 퇴적층을 우리가 이제 발굴을 하게 되면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쭉 올라오면서 빠른 구석기와 늦은 구석기 이런 것들이 출토돼서 구석기 시대에 이제 사람들이 얼마나 장기간 거기에 살았는가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구석기가 석기들이 아래쪽에서부터 위쪽으로 어떤 변화 과정을 거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유적이 바로 동굴 유적이 이제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동굴에서 이제 사람이 살았던 그런 흔적을 보이는 그런 구석기 유적은 평양, 만달, 아까 이야기했던 상훈, 거물모로 유적, 영궁 유적, 단양, 이제 이 청원 두루봉, 단양 금골, 군항골, 상시리, 영월, 연당 이건 전부 다 충북 강원 남부 일대에 이제 형성되어 있는 제천 전말동굴 다 마찬가지고 거대하게 형성되어 있는 이 소위 현무암지대 화산 폭발에 의해서 형성된 현무암지대의 동굴유적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토탄증 또는 유기물 포함증이라고 그러는데, 자, 이런 곳에서도 이제 주로 이제 구석기 유적들이 이제 많이 발견이 돼요. 자, 토탄층이라는 것은 소위 말해가지고 이제 이땅 속에 어떤 지형 변화에 급격한 지형 변화에 있어서 의해서 뭐 요즘에 이제 이를테면 자연 경관 속에 이제 산 이런 걸 생각 이제 이 수목이 우거져 있는 이 산이 어떤 지형 산이나 이런 그 수목이 우거진 그런 그 지형이 어떤 이 지형 갑작스러운 지형 변화에 의해 가지고 그것이 뒤집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이제 밀려나서 어떤 아래쪽에 저지대에 이제 물이 많은 그런 저지대 공간으로 이렇게 이제 소위 이제 이 뒤집혀서 이제 거기에 퇴적이 돼요. 그리고 그 위에 이제 계속해서 흙이 쌓이고 이게 퇴적이 되면은 깊숙한 물이 있는 곳, 깊숙한 저지대에 소위 이제 땅 속에서 덮여 있는 채로 오랜 시간 동안 이제 경과하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덮여 있던 그 나무, 그 수목 이런 것들이 소위 이제 이 까만 어떤 우리 이제 이 목탄 형태, 목탄이 뭡니까? 숯 형태, 완전히 숯은 아니고 시꺼멓게 이렇게 이제 숯처럼 변질된 그런 형태로 이제 나타나요. 그리고 그것이 오염되고 그 주변의 토양도 끈적끈적하면서 이제 이런 토탄층으로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대표적인 지역은 토탄층 형성되어 있는 것은 우리 김포평야, 넓은 평야죠. 거기 저지대 바닥층을 깊게 굴착을 하게 되면은 아래쪽에 이런 이 소위 토탄층이 이제 많이 형성이 되죠. 자, 거기에 이제 위에 쌓여 있는 퇴적층 이런 데서 이제 구석기 유물들이 이제 발견되고 있다. 자, 이것은 기본적으로 토탄층에서 발견이 되니까 그거 자체가 거기에서 이제 구석기 유적이 형성됐던 지역은 아니고 그 이후에 이제 형성됐음을 우리가 이제 보여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토탄층과 함께 이제 여러 그때다 식생하고 관련되는 유기물들이 많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 곳에 이제 유적이 이제 입지한다. 자, 이것은 대체로 후기 구석기 시대에 좀 가까운 그런 시대, 신석 시대 말, 이 소위 이제 구석기 시대 말, 신석기 시대 초기 요런 정도 유적, 화대 장등, 이 청원 소로리 유적, 뭐 소로리 유적은 그때 발굴한 학자분이 한국 최고의 1만 년 전, 뭐 1만 2천 년 전 벽시가 출토됐다 그래. 벼농사가 세계 최초로 이루어졌다는 유적이다. 이렇게 해서 대서특필해가지고 보도된 적이 있지만 실은 그것은 그분 혼자의 이제 말씀이고 여러 가지 이제 발굴 정황이라든지 벽시가 출토된 상황이라든지 이걸로 봤을 때는 그것은 좀 아닐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구석기 시대 말 신석기 시대로 이제 접어들면서 급격한 기후 변화가 있죠. 자, 그것은 이제 기온이 이제 오늘날 기후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이제 따뜻한 그런 기후 조건으로 바뀜에 따라 가지고 그 이전까지 이제 빙하로 이제 있던 그런 얼었던 지형들이 이제 녹으면서 이런 지형 변화에 의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토탄층이 형성되고 유물질이 이제 형성되는 그런 과정이 있고 그 속에 이제 이런 유적이 발견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는 대체로 늦은 후기 구석기 시대의 유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는 자연 환경에 따라 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황토 퇴적층, 황토 퇴적. 자, 요거의 대표적인 것은 이제 두만강 유역에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가장 먼저 구석기 유적이 이제 발견이 된 것은 이제 1930년대예요. 1930년대에 소위 우리가 이 함경북도 온성 강안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때까지 역사 교과서에서 배웠던 그 유적 이름은
동관진 유적이라고. 동관진이라는 것은 연해주 시베리아 쪽에서 동쪽에서 들어오는 관문 나루트라는 거죠. 이 소위 두만강 언저리에 이제 형성되어 있는, 이것도 역시 이제 한 당구의 이제 황토층이 이제 형성이 되어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에 설명했던 임진강 한탄강 유역의 전곡 유적이라든지 금파리 주월 유적과 같이 여기도 역시 이 용암지대에 형성이 되어 있지만, 거기에 실제로 이제 구석기들이 출토되는 것은 용암지대 위에 퇴적되어 있는 황토층이에요. 그래서 이 황토층에 이 황토층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그래서 이제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이 황토가 오늘날 이제 황사처럼 중국에서부터 이제 거대하게 날아오는 이런 이 황토, 황책, 황사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퇴적이 되면서 그 층을 이루고 거기에 이제 구석기 유적이 형성이 됐다. 그래서 구석기 시대 임진강 한탄강 유역의 이제 구석기 시대 유적은 용암지대가 형성된 그 당시의 시기에 비정을 하면은 연대가 30만 년 전, 뭐 70만 년 이렇게 이제 더 올라갈 수가 있지만, 그 위에 퇴적되어 있는 황토층, 이것은 중국에서 날아오는 어떤 그런 이 황토, 황사 이런 것들이 퇴적되는 그런 시기니까, 뭐 아까 얘기했다시피 13만 년 전 또는 뭐 그 이상을 뭐 소급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근거가 되는 거죠. 이것도 역시 사실은 그 위에 용암대지 위에 형성되어 있는 이제 황토층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대체로 이제 구석기 시대 우리가 이제 유적이 입지하는 조건들, 다시 말해가지고 이제 유적이 형성되어 있는 이 지형 조건 그리고 환경 조건이 대체로 이제 이런 입지 조건을 갖춘 곳에 구석기 유적이 이제 형성이 되어 있다. 물론 이제 이것을 가지고 이제 다시 전기 구석기, 중기 구석기, 후기 구석기 이렇게 해가지고 또 나누어서 이렇게 분석을 하면은, 전기 구석기 시대는 주로 동굴이라든지 하한 당구면에 소위 용암대지 위에 황토층 위에, 또 후기 구석기 시대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주로 토탄층이라든지 유기물 포함되어 있는, 왜 그때 자연기의 지형변화, 자연환경 조건이 이제 그랬으니까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뭐 이런 정도로만 이제 전체적으로 이해해 주면 되겠다. 자, 이것이 우리가 주거를 이야기할 때, 주거 생활을 이야기하지만 딱히 주거지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이런 생활 공간에서 살았고, 그 중에 동굴이라든지 뭐 간단한 뭐 움막 같은 것들을 이제 만들어서 살았을 가능성이 있다. 동굴에는 확실히 이제 거기에 사람이 살았죠. 주거 공간으로서 이용을 했다. 자연 동굴을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봅시다. 이제 대표적인 동굴 유적이요. 이제 이 동굴을 소위 말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주거 공간 또는 주거지로 이제 활용을 했죠. 주거지로.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입구가 지금 좀 막혀 있지만, 사실은 이제 발굴하고 난 다음, 발굴할 때는 이제 소위 여기에 퇴적이 많이 이루어져 있지만, 안에까지 이렇게 이제 동굴이 제법 깊은 그런 형태를 이제 보이고 있어요. 자연동굴. 그리고 이제 이런 자연동굴보다도 이제 더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 이제 충청북도 강원 남부 그 지역에 형성되어 있는 이 소위 이제 현무암지대 형성되어 있는 그 동굴들은 뭐 안으로 들어가서 길이가 꼬불꼬불해서 전체 길이를 합치면 뭐 몇 킬로 되는 그런 동굴들도 있고, 이러니까 그 안에 동굴 안에 상황이 사람이 어느 정도 공간을 확보하고 살 수 있는 넓은 공간이 조성된 것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사람 한 사람이 겨우 빠져나갈 통로만 만들어져 있는 그런 정도로 이어지다가 또 다시 안으로 들어가면 그런 넓은 공간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이제 주거 생활의 이제 공간으로 이제 활용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앞에 설명했던 상원 금운모루, 그다음에 제천의 중국 제천의 전말동굴, 단양 금굴 유적, 상시그늘, 이게 전부 여기서부터는 충북, 그다음 강원 남부 뭐 이런 쪽에 이제 형성되어 있는 현무암지대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앞에 설명했다시피
이 하한당구, 이 주로 이제 내륙 육지에 강이 흐르면서 그 좌우에 강의 강가면에 이제 형성되는 게 이제 바로 이제 한당구라는 거죠. 단구라는 그 말 자체는 계단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는 언덕을 이야기해요. 계단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는 언덕. 자, 이것은 이제 8호호라고 그래서 강원도 지역에 이제 8호호로 이제 흘러 들어가는 게 강인데, 여기에 보면 이제 여기에 이 소위 구릉이 이제 산이 이렇게 이제 형성되고 산 사이에 산 골짜기를 통해서 이제 물이 흐를 수밖에 없죠. 왜? 물은 이 높은 데서 낮은 데서 흐르니까 이제 거기에 산 골짜기를 이렇게 이제 강이 흐르면서 그 강가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충적지가 형성돼요. 이 충적지는 이 주변에 이게 전부 충적지예요. 평지. 이 충적지는 이 강이 흐르면서 이 홍수가 나거나 이러면 하천 범람이 이루어져요. 범람이 이루어지면은 위쪽에서 깎여 내려온 강물 속에 포함되어 있는 토사들이 전부 범람을 하면서 이 주변 평지 지역으로 이렇게 다 운반이 되고 여기 쌓이게 되는 거예요. 쌓이게 돼. 이제 미시하니까 돌이 섞여 있지 않아요. 이렇죠. 그러니까 농사 짓기에 아주 좋은 적합한 그런 조건이 돼요. 우리 소위 말이겠지 나일강의 기적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유명한 델타 지역, 삼각조 지역 이런 것들이 전부 이 충격지가 이제 해당이 되는. 그래서 토지도 기름지죠. 왜? 하천 범람에 해가지고 토사를 운반하면서 토사 속에 많은 영양분들이 있는 그런 어, 비옥한 토양을 이제 제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어쨌든 이런 지역이다. 하천 충격기가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어 있다. 강줄기를 따라 가지고. 자, 하천 충격기가 형성이 되어 있으면서 이 강이 말이에요. 강이 계속해서 이제 침식 작용을 하면서 뭐 비가 많이 오고 적게 오고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이제 강이 폭도 넓어졌다가 좁아졌다가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물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유로를 만들어 가지고 흐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으면 계속해서 이게 뭔가에 조금씩 이렇게 주변을 깎아서 이렇게 토양을 아래쪽으로 계속해서 운반할 수, 강 안에.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요게, 소위 이제 그것이 이제 계속해서 아무 변화가 없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밋밋하게 이렇게 계속 깊게 이렇게 내려갈 텐데, 이것이 이제, 기후변화, 기형변화, 이런 거를 동반을 해가지고 어떤 특별한 상황이 이렇게 생기게 되면은 갑작스럽게 이제 강물이 줄어든다든지 아니면 갑작스럽게 뭐 다른 지형 변화가 융기라는 게 위로 올린다는 게 어떤 지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약 있게 되면은 그에 따라 가지고 이 소위 땅이 이제 한쪽 이제 솟아오르는 계속해서 솟아오르는 그런 증상을 이제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기 보다시피 여기에 원래는 여기에 이면에 하여튼 주변에 충격기가 형성이 되어 있고 이면에 깊게 이렇게 파여서 강이 흐르고 있어서 하나의 당구면을 이렇게 이루고 있었는데 그런 지형 변화 또는 기후 변화에 있어서 이제 소위 이 강수량 변화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이게 다시 이 깊게 한 단계 더 내려가고 여기 계단식의 면을 이루고 있는 요게 이제 당구면이 되는 거고 더 내려가서 여기에 이제 강물이 이제 강줄기가 형성이 되고 이 주변에 충격기가 다시 형성이 되면서 이게 또 당구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은 이제 두 개의 이제 양쪽에 당구면이 이제 형성이 되고 이 당구면에 형성되어 있는 여기에 이제 구석기대 사람들이 이제 생활을 했던 그런 지역이 되는 거죠. 자, 여기 첫 번째 당구면은 이 자연 구릉 자체가 이제 소위 이 주변에 어떤 바람을 막아주고 이렇게 아늑한 공간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는 그런 지형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장구면에 내려가면은 이거 자체가 절벽을 이루어서 단해면을 이루어서 이 면이 아늑한 그런 공간으로 이제 사람이 살아가기에 적합한 그런 장소를 제공한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시기가 지나면은 어떻게 돼요? 아래쪽에 더 내려가 또 여기에 당구면이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요런 과정이 이제 반복이 돼 가지고 여러 계단에 여러 계단.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임진강 한탄강 유역의 전공 유적이라는 이런 데는 보면은 적어도 3단, 4단 정도의 이제 이런 당구면이 이 주변에 이제 상기슭에서부터 쭉 시작이 되고 이런 지형 조건을 이제 보이고 있어요. 자, 그런 지역에 가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구석기 시대 유적이 발견될 가능성이 높고 그 당구면을 중심으로 이제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이 생활을 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하죠. 자, 앞에 설명했던 연천 전곡리 구석기 시대, 우리나라 대표적인 전기 구석기 시대죠. 뭐 학자들에 따라 가지고 아직 그 연대에 대해 가지고는 여러 가지 이설이 있지만 어쨌든 전기 구석기 시대인 것만은 분명하다. 여기서 이제 출토된 대표적인 구석기가 이제 소위 주먹도끼, 찌르개, 이 소위 이제 집게죠, 집게 종류. 초핑 툴이라고 하는 집게 종류인데 영어로. 자, 이것이 이제 소위 아슐리앙 아슐리안 유적에서 처음 발견됐던 그런 석기 형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세계 구석기에 대해서 전기 구석기 또는 뭐 중계 이런 식이 이렇게 해서 이제 아슐리앙형 구석기가 이제 출토된 유적으로 이제 대단히 알려져 있죠. 자, 이것은 전곡리 구석기 유적은 우리 이 한국의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처음 발견된 게 아니라 미군병사 1978년도에 이제 전곡리 구석기 유적이 처음 이제 거기에서 구석기 아슐리앙형 주먹도끼 집게가 이제 발견이 돼서 그것을 이제 서울대학의 이제 고고인류학과의 이제 고고학 교수 김원령 교수라고 하는 분한테 갖고 갔더니 이제 이분도 잘 몰랐어요, 사실은. 그래서 확실한 구석기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70년대 말까지만 해도 우리가 이 한국에 이 고고 학자들까지도 이제 구석기에 대한 인식 그리고 구석기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 제작 방법이 어떤 이런 거에 대해 구체적으로 잘 몰랐어요. 그래서 서울대학의 그 한국 고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김원령 교수 그분도 자신이 없어서 미국의 유명한 구석기 고고학자인 클라크라고 하는 클라크 박사 구석기 고고학 하는 그분한테 이제 보내서 이게 구석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아닌지 이걸 이제 감정을 한달까 이렇게 이제 확인을 했더니 아주 전형적인 아슐리앙형 구석기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알려지게 돼서 그 이후에 이제 대대적으로 이제 발굴을 이제 해서 오늘날 이제 우리가 유명한 세계적으로 이제 유명한 구석기 유적으로 이제 자리 잡게 된다는 거죠. 그걸 발견한 사람은 여러분들 아마 고고하게 어떤 뭐랄까 야담이랄까 비화랄까 뭐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이미 알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대체로 이제 미군 병사가 이 미군 부대에 근무를 하면서 주말에 이제 여자친구가 면회가 와가지고 이 여기에 수려한 경관을 가지는 한탄강 전곡리 강변을 팔짱 끼고 이렇게 이제 논일다가 이 친구가 이 미국에서 대학에서 공부를 하면서 수업에 들었던 어떤 그런 구석기 이런 게 이제 생각이 나고 그래서 거기에 그와 비슷한 돌멩이가 굴러다니는 것을 주어서 이제 서울대학에 이제 갖고 가서 해서 이제 알려지게 된 거죠. 참 유적의 운명은 어떻게 보면은 좀 아이러니컬하게 이런 과정을 이렇게 통해서 알려진 유명한 유적들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이제 이런 수업을 듣고 나면은 땅을 이렇게 이제 뭐 혼자 뭐 산책을 하고 뭐 어떻게 다니고 이런 과정에서 유심히 이런 것들을 좀 잘 보면서 하면은 의외의 어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문화재학과에서 고고학 공부를 한 뭔가 자부심도 느낄 수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그런 유적이다. 여기 보다시피 여러분들 이제 여기 이 소위 전공유적 한탄강이 이렇게 한탄강이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여러 차례에 걸쳐 가지고 이제 충격기들이 이제 형성이 되고 충격기에 소위 이제 용암지대인데 용암지대 위에 다시 이제 황토
구가 이제 형성이 되어 있고, 거기에 보다시피 여러분들 눈에 잘 안 보이겠지만 여기에 이제 단해면이 형성이 되어 있고, 깎아 지르면서 여기에 절벽이 이렇게 형성되고, 이게 이제 한 당구면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쪽에 보면은 좀 더 그런 양상이 더 많이 보여요. 여기 한 단, 또 올라가서 또 한 단. 이렇게 해서 이제 당구면이 형성이 된다. 자,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당구면이 처음에 형성됐던 이 강에서 먼 지역의 당구면이 1차 당구면, 그 다음에 2차 당구면, 그 다음에 여기 3차 당구면,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데, 당구면이 형성되는 시기가 대체로 여기가 제일 먼저 당구면이 형성되고, 두 번째, 세 번째, 이러니까 당구면 위에서 채집되는 습기의 이 출토 위치, 그것이 어느 당구면인가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게 이런 시기,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 이렇게 이제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2차 당구면이 그대로 형성이 되어 있더라도 1차 당구면에 살았던 사람이 2차 당구면, 3차 당구면으로 이동해서 살기도 하면서 전체 다 1, 2, 3차 당구면에 다 나중에는 이렇게 생활을 한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1차 당구면에는 이런 시기 구석기부터 늦은 시기 구석기까지 다 이제 확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는 거죠. 정공이. 우리가 좀 경기 북부 지역이라 가지고 여기서 조금 멀기는 하지만 뭐 이런 유적은 시간이 되면 우리가 한번 가서 주변 경관도 보고 하면은 좀 좋을 텐데 좀 아쉽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공 유적을 실제로 이제 발굴하면서 나타나는 그런 층위예요. 층위인데 여기에 보다시피 이제 아래쪽에 이제 구석기 유물들이 이제 요 바닥면에 쭉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되고 있어요. 자, 여기에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에 이 끈적끈적한 이 아래쪽 가장 이 밑에 더 내려가면 이제 용암대지에 이제 기반층이 이제 형성이 되고, 그 위에 이제 황토층이 이렇게 이제 퇴적이 되어 있는 거죠. 이 황토층은 한탄강 범람에 의해 가지고 미세한 입자의 이제 토양을 이제 운반해서 퇴적시킨과 동시에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부분적으로 중국에서 날아온 소위 중국의 이제 황사, 황토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퇴적이 돼서 나타나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 토양, 피트, 트렌치를 이제 넣어서, 피트를 넣어서 일정한 구역을 이제 파내려 가게 되면은 파내려 간 이 구덩이, 이 벽면의 담벽이 이렇게 나타나는 양상이에요. 자, 여기 여러분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황갈색을 띠는 점토층을 이루면서 이 위에 보니까 위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뭔가 쐐기 모양으로 쭉 이렇게 기렁이 기어가듯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쭉쭉쭉쭉 이제 밑으로 뭔가 형성되어 있는 이런 그 색깔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고 조금 떨어져서 또 밑에 이렇게 이제 또 밑에. 자, 이게 이제 뭐냐 하면은 우리가 요런 토양이 나타나면, 토층이 나타나면은 발굴을 하다가 다른 유적을 발굴하다가도 마찬가지예요. 요런 토층이 나타나면은 우리가 여기에 구석기 시대에 사람들이 생활했을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서 구석기 유적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구석기 유적이라는 것은 구석기 시대에 석기들이 출토될 가능성이 높다. 구석기 시대 유적이 뭐 요구가 어떤 형태를 갖추어 가지고 나오는 게 만들어진 게 아니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우리가 이제 구석기 시대에 유물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고토양층이라고. 고토양층. 이제 우리가 구석기 시대 유적을 발굴하는 10중 8구 요런 고토양층, 요런 토양 조건을 형성하고 있는 데서 이제 구석기 유물이 이제 채집이 되고 발굴하면 발굴이 돼요.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그 안쪽에. 자, 이건 1차 고토양층이 이제 형성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일정 부분 퇴적이 이루어지다가 이제 2차 고토양층이 형성이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1차 고토양층, 2차 고토양층보다 아래쪽에 덮여 있으니까 이게 이제 먼저 형성된 고토양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구석기 유물이 위층에서 나온 것보다 빠르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고토양층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자, 이거 여러분들 우리가 아주 가물고 한여름에 이러면은
저수지 물이 다 말라가지고 또 바닷가의 뻘층이 막 완전히 말라가지고 거북등처럼 이렇게 쭉쭉 갈라지죠. 갈라지죠. 그러면서 거기에 나중에 비가 내리거나 이러면은 그 주변에 이제 흙이 토양이 씻겨가지고 미세한 토양 입자들이 이제 거기에 갈라진 틈 속으로 이렇게 쭉 스며 들어가서 그게 나중에 퇴적이 되고 난 다음에 이런 토양이 이제 형성되게 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예요. 그게 아니라 자 이때는 어때요? 구석기 시대는 빙하기야. 혹심한 빙하기 이런 혹심한 빙하기에 이 땅이 이제 얼게 되는 거죠. 땅이 열게 되는. 땅이 열면은 또 뭐예요? 수분이 증발이 돼요. 수분이 이제 뺏기니까 우리가 이제 이 구석기 시대에 이제 서해안 여기는 뭐예요? 완전히 중국 대륙하고 일본 뭐 이런데 도서 이런데 해안 남해안 도서 지역 전부 연결이 돼 있어요. 왜? 혹심한 기후 추운 기후에 의해서 바닷물이 완전히 얼어가지고 그냥 얼음 덩어리를 이렇게 쭉 빨아들여서 물을 다 증발을 시켜버려, 흡수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닷물이 바다까지 이제 소위 서해안은 육지가 이제 형성이 되고, 동해안은 깊으니까 하나의 내륙 호수처럼 깊은 지역에 그렇게 형성되는 그런 환경 조건이었어요. 자, 그렇게 혹심한 기후 조건에서 이제 여기에 소위 땅이 얼게 되고, 땅이 얼게 되면은 수분이 빨려 들어가고 증발이 되면서 거기에 저수지 가물대 갈라 터지는 것처럼 여기 갈라 터지고, 그것이 나중에 기온이 따뜻해지고 또 주변에서 흙이라든지 이런 미세한 토양이 그 속으로 이렇게 스며 들어가서 퇴적이 되게 되면은 요런 소위 말해가지고 고토양층이 이제 형성이 되는데, 그래서 요게 마치 쐐기처럼 생겼다. 쐐기 밑에 뭐 쐐기는 뭐 박는 거죠, 그죠? 그래서 토양 쐐기 구조라고 해요. 토양 쐐기 구조, 쐐기층. 자, 요런 것들이 또 이것을 순수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이제 은땅특이라고도 이야기해요. 은땅특이에 의한 토양 쐐기 구조의 토층 조건. 이것이 나타나면 우리가 거의 8, 90% 구석기 시대 유물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 생활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거죠. 자, 이것도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런 구석기적이 좋은 사례가 발굴이 되면 한번 뭐 기회 되면 한번 답사도 한번 하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이제 청주 복명동유죠. 뭐 이것은 불과 한 5년 전에 이제 발굴된 그런 유적인데, 자, 여기는 마찬가지로 이제 토양 쐐기가 좀 더 원땅특이가 틈이 많이 갈아지고 보니까 이게 이제 토양 쐐기들이 이제 넓게 이렇게 나타나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다시피 이제 땅 토층 색깔이 거의 돌들은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돌들. 자, 여기에 돌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돌은 전부 뭐야? 10중 8구 석기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여기 석기 출토되죠. 벽에 이렇게 저게 출토된다는 거죠. 자, 여기도 이제 보면은 여기는 대체로 하나의 토양 쐐기만이 이제 길게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어 있어요. 물론 이위는 깎여 나와가지고 더 토양 쐐기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상당히 윗부분이 이제 깎여 나갔어요. 깎여 나갔어. 이제 깎여 나가고 그 위에 이제 여기 발굴하다시피 이제 이런 지표면만 이렇게 이제 10cm, 20cm만 이렇게 노출을 시키면은 이런 태양 쐐기 구조의 상부층에서 이렇게 이제 출토되는 유물들이 여기 이제 보이는 돌들이 전부 이제 석기들이에요. 구석기. 그래서 장흥유적 여기도 뭐 소위 석기의 밭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구석기 유물들이 출토됐어요. 이런 경우에는 통상 석기 제작장으로 보는 거죠. 생활하면서 이만큼 많은 석기들이 필요한 게 아니니까, 그냥. 그리고 이제 이 석기들에는 완전한 형태의 석기, 완형으로 만들어진 제작된 석기들도 있지만, 대개 이제 석기 제작 과정에서 떨어져 나온 격기 석기,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구석기 제작장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자, 이것은 이제 전공유적 아까 설명을 했으니까, 넘어가기로 이제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앞에 봤다시피 전공리하고 좀 다르게 여기는 좀 더 여기 소위 이제 토양이 좀 더 이제 소위 요즘 흔히 먹는
초콜릿처럼 단단하고 이렇게 이제 그런 점토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단단하고 색깔도 이제 초콜릿 색깔 비슷하게 그런 형태로 이제 만들어져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석기적을 발굴하는 장면인데, 이제 구석기적을 발굴을 하면 워낙 이게 이제 퇴적이 많이 이루어지고 그 퇴적층 속에 깊숙이 있는 경우에 전체 다를 이제 구석기가 출토되는 유적 전체를 다 발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특정한 이 구석기가 출토되는 중심지를 선택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아래층에 소위 이제 인간의 흔적이 없는 층까지 이렇게 이제 발굴을 해 내려가면은 이와 같이 이 소위 이제 5m 이상 뭐 되는 이런 토층에 걸쳐 가지고 위에 층, 아래 중간층, 아래층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구석기 유물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대단히 중요하게 아래층에 빠른 구석기, 그 다음에 중간 단계의 구석기, 늦은 구석기 이렇게 이제 연대를 매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근거 자료가 되는 그런 것이죠. 자, 여기에 보면은 아까 설명했던 우리 그 토탄층이라고 하는 게 있죠. 토탄층 아까 그것이 이제 이런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식물 유기체들이 이제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 자, 이것은 퇴적층이 깊긴 하지만 이 토탄층이 나오고 그 위에 퇴적되어 있는 두꺼운 항토 퇴적층 위에 이 바닥면에서 이제 구석기들이 이제 확인이 되고 있으니까 이것은 토탄층보다 늦은 시기, 그러니까 후기 구석기 시대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런 것들. 자, 여기는 역시 이제 아까 설명했다시피 많은 무석기들이 유물들이 일정한 이제 바운더리를 이루면서 이렇게 이제 출토가 되고 있어요. 지금 발굴하고 있는 장면인데 석기들을 이제 노출을 시키고 있다. 자, 이것도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이제 발굴을 하기 위해 가지고 그리드를 설치를 해서 이 그리드는 그물망을 이렇게 뚝을 내고 이 뚝이 이제 원래 지 표면이에요. 그 아래쪽에 불과 3, 40cm 이렇게 내려가니까 여기에 이제 많은 구석기들이 이제 이렇게 분포하고 있고, 자, 요거 아래층은 거의 대부분 이제 뭐야 구석기 이 소위 토층을 이제 이루는 그런 형태 되는 거죠. 자, 여기도 이제 기본적으로 일정한 요 바운더리 안에서 거의 완형 석기들은 없고 완제품으로 석기는 없고 전부 다 석기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떨어져 나온 격지 석기들, 그러니까 이 돌알들 또는 이제 돌 부스러기들 제작 과정에서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돌감들 석기를 제작하기 위해서 원재료가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분포하고 있어서 이것도 이제 석기 제작장이다. 우리 석기 제작장으로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 게 이제 소위 홍천 그 충북 단양의 수양계 유적, 그다음에 홍천 하화계리 유적, 그다음에 앞에 봤던 장흥리 유적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이, 이 수양계 유적이 이제 되겠죠. 자, 이와 같이 앞에 봤던 그런 유적을 이제 상세하게 자세히 정밀하게 이렇게 발굴을 하면은 이와 같이 이제 석기를 제작했던 당시 모습들, 제작 공방기의 모습이 그대로 이제 확인이 되고 있어요. 확인이. 자, 여기에 석기를 만들었으니까 그 일대의 사람이 이제 뭔가에 이제 일정 정도 기간 동안 정착하면서 이제 살았죠. 후기 구석기 시대에 오면은 아마 신석기 시대에 못지않게 이제 어느 정도 주거 이런 것들도 이제 이 석기 제작장이라든지 활동 공간에 이제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살았다고 보면 되겠죠. 자, 여기 이제 단양 수양계 유적에서 이제 확인된 뭐 여기에는 수십만 점의 이제 석기들이 이제 출토가 돼서 최대 이제 석기 제작장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석기를 제작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 선원사 고고학식 기간에 공부할 텐데 이 석기를 제작하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 있죠. 요거는 이제 모루를 이제 모루돌이 되는 거예요. 모루돌을 여기에 설치를 하고 거기에 제작하고자 하는 이런 돌감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올려놓고 한쪽 손으로 잡고 이런 망키돌을 가지고 거기에 대고 이제 이 돌감을 두드려서 이런
이 격지들을 떼어내서 이제 석기를 제작해 나가는 그런 과정. 이런 모습들이 이제 수양계 유적에서 이제 요것뿐만 아니라 여러 단위의 것들이 이제 확인이 돼서, 그리고 이제 실제로 요런 격지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서로 접합을 시켜 보니까 이와 같은 하나의 이제 돌덩어리, 돌감이 이제 만들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석기 제작장의 한 모습. 자, 요런 공방이 여러 개가 이제 거기에 이제 수양계 유적에 이제 분포되어 있어 확인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홍천 하화계리죠. 자, 여기서는 더 많은 어떤 그런 격지들이, 돌부스러기들이 석기 제작 과정에서 나온 돌부스러기. 자, 요게 이제 모루돌이 되는 거죠. 요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아마 주변에 망치돌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을 텐데, 망치돌 이런 것들은 뭐 다른 석기를 만들 때 다른 공방으로 이동해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는 석기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떨어져 나온 격지들, 그리고 돌부스러기들, 돌날들, 이런 것들이 이제 확인이 되고 있어요. 자, 여기에다 보면은 돌의 질감이 석영도 있고, 뭐, 다른 어떤 여러 이제 재질의 석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하나의 돌에서 석기를 한 개를 만든 게 아니라 여러 차례 여러 점의 석기를 이제 제작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런 석영 계통, 그 다음에 이렇게 노란 색깔이 나는 잠부스러기 계통, 이거는 돌 재질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런 상황을 통해서 여기는 석기 제작장이다. 석기 제작장 주변에서 생활 공간을 마련해서 살았다. 뭐 간단한 움막 같은 주거 형태가 있었을 것이다. 이런 추측을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자, 대략 뭐 구석기 시대에 이제 삶과 이제 주거 뭐 이렇게 이제 살펴봤는데, 어디까지나 이제 추론적인 그런 범위를 이제 벗어나지 못해요. 이제 그 중에 확실한 거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동굴 유적에서 생활한 거는 뭐 실제로 이제 거기에 이 구석기대 사람들이 동물을 잡아와서 이제 거기에서 해체해서 식생활을 했던 모습도 이제 나타나고 있고, 어, 음,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확실히 이제 구석기 시대의 사람들이 이제 주거 공간으로 이제 활용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게 동물 뼈가 이제 구석기 유적 안에서, 동굴 안에서 발견이 된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반드시 그것을 사람이 사냥해서 동물을 끌고 와서 잡아먹었는가? 그렇지 않을 수 있죠. 이 동굴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추위에, 추운 겨울이 지나면 이제 소위 겨울잠을 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빙하기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바깥에서 이제 활동을 하다가 밤이라든지 이러면 이제 동굴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고, 이 자연 동굴 안에서 동물들이 자연적으로 죽는 경우, 또는 뭔가 부상을 당해 그냥 죽는 경우, 이런 것도 사실은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동굴 안에서 여러 동물 뼈들이 발견되는 경우에 동물 뼈 자체에 나타나는 석기가 사용됐던 흔적, 이를테면 이 동물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돌날 또는 돌도끼 이런 걸로 이제 동물을 해체하면서 뼈에 이제 상처가 가거나 이러면 이제 거기에 인위적으로 상처가 가해졌던 흔적들이 뼈에 남아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이 우리가 제천 전말동굴이라든지 이런 동굴 유적에서 발견된 금굴 유적이라든지 이런 뼈들을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인간이 그 동물을 사냥을 해서 끌고 들어와서 해체하는 과정에서 그런 석기를 사용해서 남긴 상처 흔적들이 이제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확실히 이 동굴 안에서 생활을 하면서 이제 포획한, 단양에 의해서 포획한 동물들을 이제 잡아서 해체해서 식료 활동을 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이제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신석기 시대 칠학 가지고 쭉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칠학 가지고가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이 시대까지 이제 지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또 이제 우리가 이제 무덤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자, 이 시간에는 이제 야외 고고학으로서 이제 발굴된 유적, 각 시대별 유적을 이제 주제에 따라 가지고 칠흑과 주거, 분묘, 무덤, 그리고 뭐 제사, 종교, 의례, 뭐 여러 그런 생산 유적 이렇게 이제 나누어 가지고 주제별로 이제 흐름을 이해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몇 주 후에 아마 이제 무덤에 대해 가지고 공부를 할 텐데, 구석기 시대에 이제 이번 시간에 공부했던 바와 같이 유적 중에 주거 활동하고 관련되는 사실은 주거질환 이런 것들도 불명하고 뭐 겨우 이제 동굴 정도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되는 그런 정도인데, 하물며 이제 그때 당시에 죽고 난 다음에 사람들을 시신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그때 당시에 내세의 관념이 있었는가, 죽음에 대한 관념이 있어서 무덤을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는가, 이거에 대해 가지고 접근하기 굉장히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이제 그것은 나중에 이제 무덤 할 때 잠깐 설명을 하겠지만, 막 그 구석기 시대의 어떤 무덤의 흔적은 거의 확인이 안 되고, 그거 자체도 이렇게 이제 우리가 믿기 어려운 측면도 좀 있고 이러기 때문에, 무덤은 이제 소위 이제 충북 두루봉 동굴 유적에서 이제 소위 확인됐다고 하는, 발굴됐다고 하는 이 고인골, 이제 어린이, 유아 인골, 어린이, 12살, 소년이에요, 소년. 이제 그것을 이제 그 동굴을 발견한 어린애 이름이 이제 소위 흥수예요, 흥수. 그래서 그 흥수라는 발견자 어린애 이름을 따서 이제 그 발굴된 그 인골을 흥수 아이다 이렇게 이제 이름 붙여서 이제 구석기 시대에 무덤이 있었고, 그 이제 소위 시체를 처리하는 여러 과정에 이제 있었다, 상징 의례가 있었다, 이런 주장을 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자, 그 인골이 나중에 이제 무덤을 할 때 내가 그 사진 자료를 보여주면서 공부를 할 텐데, 그 흥수아이라는 것은 이제 동굴적 바닥에 이 발굴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느 이제 일정한 측면에서 이제 거의 완전한 개체의 이제 인골이 이제 바로 누운 상태로 이제 뼈가 이제 발견이 됐어요. 발견이 됐는데, 그 뼈가 발견이 돼서 그것을 이제 화분 분석, 꽃가루 분석을 이제 해봤어요. 해봤더니 이 그 인골의 가슴 부위에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국화 꽃가루가 이제 집중적으로 막 거기에만 이렇게 많이 이제 가슴 부위에서 발견이 됐다. 그래서 이제 그 국화 꽃다발을 그 어린 아이가 죽었을 때 죽음의 즈음에서 이제 소위 요즘 꽃을 갖다 받듯이 그런 꽃다발을 이제 거기에 놓아줬다. 이제 그게 상징 의식이라는 것이 이제 그게 행해져서 구석기 시대 무덤뿐만 아니라 죽음에 대한 내세관념도 있었고, 그런 상징 행위 의식 자체도 있었다. 그래서 구석기 시대에 어떤 여러 그런 그 뭐랄까 이제 사람들의 이제 생각 관념 이런 것들을 이제 만만하게 볼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많이. 그러나 그게 이제 아마 앞으로 그런 게 발견될 가능성은 높지만, 또 학자들에 따라 가지고는 인골 아래층에서 신석기 시대에 빗살무늬 토기가 출토돼서 그런 신석기 시대 이후의 인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래서 좀 설왕설래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그런 참고 자료가 무덤 자료로서 있다, 요렇게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기 바랍니다. 그 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다음에 이제 몇 주 후에 이제 무덤을 할 때 신석기 무덤에 곁들여서 이제 앞에 도입하면서 구석기 시대 무덤, 뭐 내세관념 이런 걸 설명을 하면서 추가 보완 설명을 이제 해드릴 테니까 그때 다시 공부하기로 하고, 어쨌든 프랑스라든지 유럽 여러 지역에서는 소위 후기 구석기 시대에 이러면은 이제 많은 이제 동굴 벽화들도 이제 확인이 되고 있죠. 알타미라 동굴 벽화 뭐 해서 많은 동굴 벽화들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내세관념들 이런 것들이 소위 이
이 상징 행위로서 많이 이제 표현이 되고 했으니까 아마 무덤도 후기 구석기 시대에는 이제 뭐 시신을 처리하는 어떤 뭐 그 이후에 이제 고대 무덤 같이 정형적으로 뭐 구덩이를 파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뭐 그냥 시신을 이제 어쨌든 삶에서 죽음으로 보내는 어떤 그런 의식적인 그런 절차는 아마 있어서 가능성은 높다.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고고학 발굴을 통해서 확인되기 이전까지는 그렇게 이제 추정만 할 뿐이라는 거죠. 자, 막 구석기 시대 이제 주거 생활과 주거 양상에 대해서는 우리 한반도, 우리 한국의 이제 고고학이니까 요 자료만 하다 보니까 극히 이제 제한적인 요런 이제 내용으로밖에 이제 공부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지만 어쨌든 뭐 요런 형태로 이제 구석기 사람들이 살아왔고 주거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수업은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시간인데 어쨌든 장시간 수업 듣느라고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신석기 시대의 취락과 주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공동체 정주 생활을 하는 그 시기에 좀 더 복잡하게 나타나는 주거와 취락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